그날 밤 나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김지현 CEO를 만났다. 그녀는 회사에서 악명 높은 무자비한 리더로 알려져 있었고 나는 그녀의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다. 우리는 우연히 같은 바에서 마주쳤고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외로움이 느껴졌다. 우리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털어놓았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기대, 그리고 성공 뒤에 숨겨진 공허. 나는 그녀의 말에 공감하며 내 자신의 비밀을 공유했다. 나는 여성을 사랑한다는 사실, 가족에게 숨겨온 내 정체성. 그 밤, 우리는 호텔로 향했고 대화는 더 깊어졌다. 성적인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그냥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새웠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나는 임신했다. 어떻게?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현은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내 거야. 그녀는 자신의 난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나를 임신시켰다고 고백했다. 그 밤, 내가 잠든 사이에 그녀의 계획이 실행되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이를 갖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다. 그녀는 결혼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갈 방법을 찾았던 것이다. 나는 분노와 혼란에 휩싸였다. 왜 나를? 왜 이런 식으로? 가족의 압력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대기업 가문으로 그녀에게 이성애자 결혼을 요구했다. 지현은 그 압력 속에서 나를 선택했다.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다. 나는 내 몸이 이용당했다는 느낌에 괴로웠다. 사회의 시선,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우리를 둘러쌌다. 나는 직장에서 그녀를 피하려 했지만 그녀는 나를 쫓아왔다. 이 아이를 함께 키우자.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 나는 내 가족에게 이 사실을 숨겨야 했다. 부모님은 보수적이었고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았다. 만약 알게 되면 나를 버릴지도 몰랐다. 내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이 아이를 지킬까? 포기할까? 지현과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과 조작의 그물이었다. 나는 친구에게 털어놓았지만 그녀는 그런 CEO가 왜 너를? 라고 물었다. 나도 모르겠다. 그 밤, 그녀는 나의 취약함을 이용했다. 나는 그녀의 매력에 빠져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알았다. 이제 나는 이 임신으로 인해 삶이 뒤집혔다. 출근길에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텐션이 고조되었다. 그녀는 미팅에서 나를 특별히 부르며 은밀한 시선을 보냈다. 동료들은 수근거렸다. 저 둘 사이에 뭐 있어?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우리를 압박했다. 나는 밤마다 울었다. 이 선택이 옳은가? 지현은 자신의 가족과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결혼 안 하면 상속 포기해 라고 위협했다. 지현은 그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아이를 원했다. 하지만 나의 동의 없이? 그것은 도덕적 딜레마였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녀의 힘은 막강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내 마음의 갈등, 가족의 압력, 사회의 편견이 점점 커져갔다. 지현은 나에게 선물을 보냈다. 아기 옷. 그것은 위협처럼 느껴졌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아이 때문에 머뭇거렸다. 이 아이는 무죄였다. 하지만 이 관계는 독이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지현을 대면했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우리는 마주쳤고 나는 그녀를 끌고 빈 회의실로 들어갔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 함께 가족이 되자.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나를 이용했다. 가족의 압력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동성애는 병이야 라고 말하며 그녀를 정신과에 보내려 했다.
지현은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 아이를 계획했다. 하지만 나의 선택권은 어디에? 나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마주쳤다. 어머니는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라고 물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일이 바빠서요. 하지만 내 마음은 찢어졌다. 만약 이 사실을 알면 부모님은 나를 쫓아낼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태부였다. TV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왔다. 나는 그걸 보며 절망했다. 지현은 나를 설득하려 애썼다. 그녀는 저녁에 내 집으로 왔다. 이 아이는 우리의 미래야. 그녀의 손은 내 배를 만지려 했지만 나는 물러섰다. 이건 강제야. 사랑이 아니야. 우리 사이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왔다. 성공한 CEO가 되었지만 내적 공허가 컸다. 나를 만난 그 밤, 그녀는 희망을 봤다. 하지만 그 희망은 나의 자유를 빼앗았다. 다음 날, 나는 병원에 갔다. 중절 수술을 고려했다. 하지만 의사는 이미 늦었어요. 라고 말했다. 아니, 아직 초기였다. 하지만 내 마음이 흔들렸다. 이 아이를 버리면 나는 괴물이 될까? 지현은 회사에서 나를 승진시켰다. 그것은 뇌물처럼 느껴졌다. 동료들은 부러워했지만 나는 압박을 느꼈다. 한 동료가 CEO님과 친하시네요. 라고 물었다. 나는 부정했지만 소문이 퍼졌다. 사회의 편견이 나를 짓눌렀다. 밤에 지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우리 만나자. 나는 거부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하지만 이 아이가 없으면 나는 무너질 거야. 그녀의 취약함이 보였다. 가족의 압력이 그녀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녀의 오빠는 내가 정상적으로 살지 않으면 가족 명예가 더럽혀져 라고 말했다. 지현은 그 말에 상처받았다. 나도 내 가족과 갈등했다. 여동생이 언니, 요즘 이상해 라고 말했다. 나는 숨길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친구 혜진에게 털어놓았다. 혜진은 그런 사람이랑 엮이지 마, 위험해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깊이 빠져 있었다. 지현과의 관계는 사랑과 증오의 혼합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선물을 계속 보냈다. 아기 용품, 꽃, 편지. 편지에는 너 없인 못 살아 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은 로맨틱이 아니라 집착이었다. 나는 도망치려 회사에 사표를 냈다. 하지만 지현은 승인하지 않았다. 너는 내 거야. 그녀의 마른 소름이 돋았다. 이 갈등은 점점 고조되었다. 가족, 사회, 내 마음의 싸움. 나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아이가 태어나는 꿈,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지현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나를 압박했다. 아이의 권리를 주장할 거야. 법적 싸움이 시작될 조짐이었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아이는 어떻게 될까? 사회의 법과 도덕이 우리를 가로막았다. 사표가 거부된 후 나는 지현과 대치했다. 회사 로비에서 우리는 소리를 질렀다. 너는 나를 속였어. 내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그녀는 나를 끌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조용히 해. 이건 우리의 문제야. 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졌다. 동료들은 나를 이상하게 봤다. 레즈비언인가? 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나를 괴롭혔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마주쳤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결국 모든 걸 고백했다. 저 여자를 사랑해요. 그리고 임신했어요.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야? 미쳤어? 라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날 밤 집에서 쫓겨났다. 내가 정상적으로 살 때까지 돌아오지 마.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호텔로 갔다.
지현에게 연락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이제 만족해. 그녀는 달려왔다. 미안해.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그녀의 가족 이야기, 내 가족 이야기. 둘 다 압력에 짓눌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사회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LGBT 지원센터. 상담사는 이건 강제야. 법적으로 대응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현의 힘은 컸다. 그녀는 미디어와 연결되어 있었다. 만약 공개되면 내 삶이 파괴될 터였다. 지현은 자신의 어머니와 싸웠다. 엄마, 나는 동성애자야. 이 아이는 내 선택이야. 어머니는 충격받아 쓰러졌다. 병원에서 지현은 울었다. 모두 내 탓이야. 그녀의 취약함이 보였다. 하지만 나에 대한 배신은 여전했다. 나는 친구 혜진의 집으로 갔다. 혜진은 아이를 포기해. 그게 내 자유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이 아이는 내 일부였다. 사회의 편견이 나를 괴롭혔다. 뉴스에서 동성 커플 차별 기사가 나왔다. 나는 그걸 보며 분노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지현은 나를 찾아왔다. 결혼하자. 해외에서, 하지만 한국에서 그것은 불가능했다. 법이 우리를 막았다. 우리 관계는 이제 공개적인 전쟁이었다. 가족들의 개입. 지현의 오빠가 나를 찾아왔다. 내 동생에게서 떨어져. 너 같은 게 왜? 그의 말은 모욕이었다. 나는 대꾸했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웃었다. 한국에서? 꿈깨. 그 말에 상처받았다. 지현은 가족과 단절을 선언했다. 아이와 소영이가 내 가족이야.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미디어에서 스캔들이 터졌다. CEO의 동성 스캔들. 우리는 추문의 중심에 섰다. 나는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지현이 곁에 있었다. 미안해. 모두 내 잘못이야.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컸다. 내 가족은 연락을 끊었다. 사회의 시선이 우리를 압살했다. 이 갈등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아이를 지킬까? 자유를 택할까? 지현과의 관계를 유지할까? 끊을까? 마음의 고통이 점점 커졌다. 스캔들이 터진 후 우리는 은둔했다. 지현의 별장에서 우리는 머물렀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그녀의 말은 희망적이었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미디어는 우리를 쫓았다. CEO의 불륜과 임신 스캔들, 제목이 나를 아프게 했다. 가족의 압력이 더 세졌다. 내 어머니가 전화했다. 집에 와, 그 아이 포기해.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이건 내 삶이에요. 어머니는 울었다. 사회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사실이었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혜진만 남았다. 강해져. 그녀의 격려가 힘이 되었다. 지현은 회사에서 물러났다. 아이를 위해. 하지만 그건 희생이었다. 그녀의 삶이 무너졌다. 오빠가 회사에 개입했다. 내가 CEO 자격 없어. 가족 내 분쟁이 시작되었다. 지현은 밤마다 울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녀의 후회가 보였다. 하지만 나에 대한 배신은 잊을 수 없었다. 나는 상담을 받았다. 이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 상담사의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아이 때문에 머뭇거렸다. 배가 불러오면서 현실이 다가왔다. 출산 준비. 지현은 모든 걸 도왔다.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나는 불신했다. 한밤, 우리는 대화했다. 왜 동의 없이 했어? 그녀는 고백했다. 두려웠어. 너를 잃을까 봐. 그녀의 취약함이 드러났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기대가 그녀를 망쳤다.
나도 내 내면과 싸웠다.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 어머니로서의 역할. 한국 사회에서 둘 다 가질 수 있을까? 미디어 압박이 커졌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우리는 거부했지만 파퍼라트씨가 따라왔다. 한 번은 폭행 위협까지 받았다. 변태들, 누군가의 외침이 상처였다. 사회의 증오가 느껴졌다. 지현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했다. 하지만 피해는 컸다. 내 정신이 피폐해졌다. 우울증이 왔다. 약을 먹었다. 지현은 미안해를 반복했다. 그녀의 변화가 보였다. 가족과 화해하려 애썼다. 어머니를 설득했다. 이게 내 행복이야. 어머니는 조금 누그러졌다. 아이를 봐야겠어. 작은 희망이었다. 나도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다. 용서해주세요. 답은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출산일이 다가왔다. 텐션이 절정이었다. 병원에서 지현이 손을 잡았다. 함께 알게 그 순간 사랑이 느껴졌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아이가 태어났다. 여자아이. 우리는 이름을 지었다. 희망, 그 이름처럼 새 시작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갈등. 지현은 회사 복귀를 포기했다. 가족이 우선이야. 그녀의 희생이 컸다. 나도 직장을 잃었다.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배신의 기억, 압력의 후유증. 우리는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아이를 키우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 서울 외곽에서 조용히. 지현은 변했다. 과거를 속죄하게 그녀의 노력은 진심이었다. 가족과 화해했다. 어머니가 아이를 보러 왔다. 예쁘네.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내 부모님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여동생이 먼저 왔다. 언니, 미안해. 화해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유치원에서 엄마가 둘이에요. 라는 질문이 왔다. 아이는 혼란스러워했다. 우리는 설명했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해.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아팠다. 지현은 LGBT 운동에 참여했다. 변화를 위해 그녀의 용기가 보였다. 나도 함께했다. 시위에서 우리는 손을 잡았다. 평등을 위해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다. 밤에 지현에게 물었다. 후회해. 그녀는 아니. 너와 아이가 있어서 행복해 라고 답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성숙했다. 배신에서 시작했지만 용서로 이어졌다. 가족의 압력은 줄었지만 사회의 도전은 계속되었다. 아이가 자라며 우리는 선택의 대가를 치렀다. 건강, 직장, 관계. 모든 게 바뀌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깨달음이 왔다. 사랑은 싸움이다. 도덕적 딜레마, 올바른 선택. 우리는 그것을 넘어섰다.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생각한다. 이 모든 게 옳았을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동성애 관계에서 아이를 갖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일까? 아니면 사회의 압력 속에서 피해야 할 위험한 도박일까?